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웨블렛 트랜스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그 업샘플러, 다운샘플러 이쪽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샘플러, 다운샘플러 얘기하면서 투웨이 필터 뱅크, 투 채널 필터 뱅크 설명하면서 이 XN이 X head N으로 재현되기 위한, 리컨스트럭트 되기 위한 PR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Perfect Reconstruction Filter Condi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필터가 어떤 게 있는가 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 요렇게 만족하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거는 쿼드로츠 미러 필터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것 말고도 컨주깃 미러 필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스 노멀 필터,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증명을 해가지고 이런 필터 유형으로 가지고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2D 이게 이제 서브밴드 코딩이라고 그랬죠. 서브밴드 코딩 뭐냐면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요걸 갖다가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서브밴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영상 처리, 이건 이제 2차원 데이터인데요. 자,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게 수평 방향의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시키고 다운 샘플링, 요거는 수평 방향의 하이패스 필터, 다운 샘플링 하고, 먼저 수평 방향으로 로우패스, 하이패스로 서브밴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로우패스, 하이패스 필터, 마찬가지로 여기서 로우패스, 하이패스 이렇게 통과시켜서, 요거는 수평, 수직 방향이 다 로우패스 필터 된 거죠. 이거 approximation.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 하나 통과시키면 디테일한 정보가 됩니다. 그죠? 엣지 정보가 굉장히 살아남는 하이패스 통과된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수직에 대해서 하이패스 필터 통과하고 수평은 수평 로우패스 필터만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버티컬, 수직 방향으로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거다. 요거는 호리존탈 방향으로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거다. 이거는 수직, 수평 다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각선 부분에 그 정보들이 많이 살아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상 처리는 이렇게 4가지 서브밴드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자, 이게 첫 단계, 먼저 로우패스 필터, 하이패스 통과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뭡니까? 로우패스를 갖다가 로우패스 된 부분을 갖다가 한 번 더 로우패스, 하이패스로 나누겠죠. 그래가지고 요게 가장 최종으로 4단계 로우패스 로우패스, 하이패스를 갖다가 4단계를 거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최종 로우패스고,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하이패스, 요거는 그 앞단에서 하이패스, 요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 1에서 하이패스, 이거 레벨 2에서 하이패스, 레벨 3에서 하이패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D1, D2, D3를 더하게 되면 원래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우패스 필터는 거의 저주파 신호만 남아있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고주파 신호가 점차 레벨이 커지면 더 큰 하이패스 신호들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 최종의 로우패스 필터 된 거에다가 그 다음에 레벨 1에서 하이패스, 레벨 2에서 하이패스, 레벨 3에서 하이패스를 더하게 되면 원래 신호가 이렇게 복구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블렛 트랜스폼은 콜스가 뭐냐면 가장 로패스 필터된 성분이죠. 그리고 각 단계에서 하이패스 통과된 신호들의 합으로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레벨 1에서 요게 로패스 된 거고, 요거는 뭡니까? 로패스에다가 요 디테일 정보 더한 거죠. 로패스에다 디테일 정보 더 있을 때, 요게 아마 거의 원래 신호의 원래 신호죠, 그죠? 원래 신호인데 여기다가 로패스 통과된 거에다가 디테일 정보 D1을 더하면 H1이 됩니다, 그죠? 요 H1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L1에서 요 L0에서 D1을 더하고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H1에서 여기서 다시 D2를 더하고 지금 여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L1이 돼야 될 것 같아요. L1, L2, L3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 디테일 정보를 더하게 되면 요게 나왔죠. 여기다가 다시 D2를 더하게 되면 요게 되고요. 그러니까 L0에다가 D1을 더한 거고, 이건 L0에다가 D2를 더한 거죠, 그죠? 여기 지금 L0에다가 D1을 더하면 여기가 L0에다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요는 뭐냐면 로패스 통과된 거에다가 디테일 정보를 더하고 L0에다가 잠깐만요. L0에다가 D1, D2죠. 그래서 L0에다가 D1을 더한 거,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요 더한 거에다가 D2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한 거에다가 D3를 더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테이션을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0죠. 요거는 로패스 필터만 통과시킨 성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D1만 더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가 D2를 더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D3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L0에다가 D1 더하기 D2 더하기 D3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어떻게 잘못되냐면 L1이 돼야 되겠고, 요거는 L2가 돼야 되겠고, 요거는 L3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상 데이터가 2차원 데이터인데 우리가 일단 1차원으로 이렇게 펼쳤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9, 7, 3, 5 뭐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그냥 1차원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9, 7, 3, 5라는 픽셀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걸 1차원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걸 우리가 가장 단순한 웨이블렛이 하루 웨이블렛인데 하루 웨이블렛은 아주 단순한 웨이블렛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그림이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시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그냥 스텝 그림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냥 필터 모양이 그냥 1로 그냥 쭉 있는 0과 1 사이에서 존재하는 필터입니다. 0과 1 사이에 그냥 로패스 필터는 1이 그냥 1로 쭉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하이패스는 0과 2분의 1 사이에 1이 있고, 그 다음 2분의 1과 2분의 1과 1 사이에는 마이너스 1로 있는, 이렇게 요는 형태. 그 다음 로페스 스케일링 펑션은 그냥 0과 1 사이 그냥 1로 쭉 그냥 콘스탄트 값을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아주 단순한 웨이블렛입니다. 하루 웨이블렛. 자, 하루 웨이블렛을 6210에다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하루 웨이블렛은 그 로페스 필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요 신호들 간에 두 개 샘플마다 그죠? 두 개 샘플마다 뭘 하느냐면 평균을 취합니다. 평균.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는 그냥 평균을 취한 보통 평균을 취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아마 요 9735라는 요 9735에서 아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735라는 9735라는 데이터가 요 신호로부터 이게 지금 갔다 왔다 하고 있는데요. 그죠? 원래 4픽셀의 이미지에 대한 이게 그 웨이블렛 트랜스포먼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호는 아마 요거겠죠. 요거. 요 놈을 이제 그 하슬필이 되고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걸 웨이블렛 트랜스포먼 영상 데이터가 9735라고 이렇게 1차원 데이터로 우리가 2차원 데이터 9735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1차원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의 웨이블렛 트랜스포머, 자, 요 두 개 간의 그러니까 평균을 취합니다. 평균. 자, 로페스 필터는 평균입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9 더하기 7하면 16이죠. 16을 2를 취하면 8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취하면 얼마입니까? 8을 2로 나누면 4죠. 그래서 8, 4가 됩니다. 8, 4. 요게 뭐냐면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거고요. 그 다음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거냐면 요거 두 개의 디퍼런스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9-7 하게 되면 2죠. 2를 평균을 취하면 2를 나누면 1이죠. 그 다음 3-5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게 되면 1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로우패스를 통과시킨 거는 8-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를 통과시킨 거는 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요게 첫 단위죠. 퍼스트 레벨에서 로패스 필터 된 거, 하이패스 통과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뭡니까? 한 단계 더 가죠. 로패스 필터 통과된 걸 갖다가 다시 뭡니까? 다시 요거에 대한 뭡니까? 로패스, 하이패스를 갖다 로패스 통과된 거에 대해서만 또 다시 한 단계 더 해야 되죠. 이제 한 단계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평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6이 되죠. 6. 왜냐하면 8 더하기 4 하면 10이죠. 11을 2로 나누면 6이죠. 그 다음에 하이패스는 어떻게 됩니까? 8-4를 2를 나누면 2가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로패스, 하이패스, 그죠? 로패스 된 거, 하이패스 된 거. 그 다음에 앞단에서 우리 하이패스 된 거 있죠? 1-1 가져왔고, 그래서 요거 9735를 갖다가 웨이블렛 트랜스폼 하게 2단계 웨이블렛 트랜스폼 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순수하게 로패스만 통과시킨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하이패스 통과된 거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의 요게 첫 번째 단계에서의 하이패스 통과된 거죠. 그래서 샘플 4개가 주어지면 웨이블렛 트랜스폼 해도 마찬가지로 4개의 샘플로서 주어지는데 이제 값이 다르죠. 이거는 순수하게 로패스만 통과된 거, 요거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하이패스 통과된 거, 요 두 개의 샘플은 뭡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하이패스 통과된 샘플.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웨이블렛 트랜스폼은 요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웨이블렛에 대한
이걸 갖다가 요게 로패스 성분이고, 그 다음 요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하이패스, 요거는 이걸 두 번째 단계에서 디테일 정보, 이거는 세 번째 단계 디테일 정보, 요거는 네 번째 단계에서 디테일 정보, 디테일 정보. 요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로패스 성분, 하이패스 성분, 요거는 두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레졸루션을 높여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레졸루션을 높여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점점 요걸 요렇게 요 신호로 가지고 어프락시메이션 하려면 이건 도저히 이 신호를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없죠. 요거는 요는 신호로 어프락시메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2분의 1씩 해가지고 하니까 조금 좋아졌죠. 요거는 이제 4개의 값으로 신호가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박스 하나로 가지고 이 신호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니까 요 박스하고 요 박스 있죠. 2분의 1씩 주어진 요 박스 두 개를 가지고 요 신호를 나타낸 게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 4개의 박스로 가지고 요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이제 레버를 조정한 거죠. 요 크기를. 요거는 요는 막대라고 해야 되겠네요. 요는 막대를 이용해서 요 신호를 나타내는 거죠. 요 막대의 높이를 조정해 갖고 요 신호를 나타낸 거죠. 그 다음 요거는 점점 뭡니까? 레버를 키워 나갈수록 원래 신호를 갖다 훨씬 더 잘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하루 웨이블렛에 건설을 시킨 겁니다. 요거에 대한 approximation이고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하이패스 통과된 성분은 이렇고 로패스는 이렇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small magnitude 이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되니까 디테일의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더 이게 디테일 정보가 작아진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점점 변형이 작아지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더 잘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 신호를 이 로우 패스된 성분이 잘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하이 패스된 성분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크기가. 그래서 이 디테일 정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오늘 보면 자 우리가 어떤 신호가 이게 웨이블렛입니다. 그죠? 이게 웨이블렛이고 요거는 한 단계 높은 스케일이 작아진 거죠. 스케일이 작아졌다는 건 주파수가 커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케일과 프리퀀시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자, 그럴 때 스케일이 큰 거죠. 스케일이 클 때는 레졸루션이 작습니다. 스케일이 크니까 뭡니까? 해상도가 작겠죠. 이 신호는 뭡니까? 스케일이 작으니까 요 범위에 있는 변화를 감지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그러고 요게는 로우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요 웨이블렛 함수죠. 웨이블렛 함수를 우리가 싸이라고 표시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릿 웨이블렛 트랜스폼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2의 J, 2의 파워성이죠. 2의 파워성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트레칭 시키거나 또는 컴프레션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2의 J성이 곱해졌다는 것은 2의 J성만큼 이 넓은 시간축이 좁아들게끔 스트레칭 시키는 거죠. 2의 J성이 J가 양수면 스트레칭이 그 컴프레션이 되죠. 컴프레션이 되고 그 다음에 K만큼 2의 J분의 K만큼 시프트 되는 거죠. 요걸 2의 J에서 묶어내면 T-2의 J분의 K
시프트 되는 양이 2의 j 성분의 k만큼 시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k 시프트 되는 게 k로 나타내고, 자, 이게 이제 뭡니까? 레졸루션이 낮을 때죠. 레졸루션을 크게 했을 때는 j 플러스 1, 한 단계 레졸루션 높인 거죠. 그죠? 여기 있던 걸 이렇게 한 단계 높인 게 2의 j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 웨이블렛 함수의 weighted sum으로 우리가 나타내려면 뭡니까? 바로 요 높은 단계, 요 낮은 단계 이 웨이블렛은 높은 단계의 웨이블렛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단계 낮은 레졸루션은 높은 단계에 있는 레졸루션으로 가지고 이 웨이블렛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weighted sum으로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또 요거로 가지고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로우 패스된 J 단계, J 스케일에서 로우 패스된 영역을 VJ라고 하고, 요거는 요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죠. VJ 플러스 1, J 플러스 1 단계, 한 단계 레졸루션 높은 거죠. 높은 거에 그 단계를 VJ 플러스 1이라고 세트입니다. 스팬, 집합, VJ 세트. 요거로 가지고 나타낸, 요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집합, VJ. 그 다음에 요 레졸루션 높은 요 웨이블렛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들의 집합을 VJ 플러스 1이라고 하면, VJ 플러스 1은 VJ를 포함하는 수프셋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VJ는 VJ 플러스 1의 자, 요게 수프셋이 됩니다. 수프셋. 그래서 낮은 레졸루션은 높은 레졸루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속하는 J번째 VJ에 속하는 함수는 이 VJ에 있는 요거죠. VJ에 있는 요 웨이블렛의 weighted sum으로 일반적인 함수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J 플러스 1에 속하는 함수는 VJ 플러스 1에 있는 이 웨이블렛의 weighted sum이죠. 이거 AK, BK는 상수입니다. 요 상수들 곱한 것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멀티 레졸루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J에 속하는 함수는 요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된다는 건 베이시스 펑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이시스 펑션. 그 다음에 요게 속하는 함수는 요 베이시스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V0가 바로 요거죠. 가장 낮은 거죠. 표현할 수 있는 함수 수가 제일 적죠. 그 다음에 V1, 그 다음에 여기 V2, 레졸루션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2의 J성에서 J가 2의 J성에 있을 때 J가 요게 0에 해당된다면 요건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 점점 표현할 수 있는 함수가 더 늘어나죠. 자,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이 J성이 붙었죠. 자, 그 다음에 이 VJ에 속하는 함수는 VJ에 속하는 FT가 VJ에 속하면 요거는 우리가 요게 뭡니까? J가 뭡니까? 요거죠. 스케일이죠.
스케일을 나타내고 그 다음 K가 뭡니까? 시프트죠. 요겁니다. 요걸 우리가 노테이션을 psi j, sub j, sup k 이렇게 표현하니까 요 함수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 함수는 요거의 뭡니까? j는 요 함수는 그냥 요것만 가지고 요거에 시프트 된 양만 조절해 갖고 해도 되고 또는 j가 있죠. 요거는 뭐니까 요 j도 우리가 왜냐하면 요거는 vj가 만약에 v0라고 합시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 바깥쪽에 있는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요 바깥쪽에 있는 함수로 또 나타낼 수 있겠죠. 요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수프셋이니까 요 함수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스케일에 있는 요 함수 VJK 요 J의 서메이션이 없는 K만 바꿔줘가지고 행거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일반적으로 요 J도 인덱스 서메이션에 들어갔죠. 시프트 시키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J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그 J 값도 우리가 요거에 그 J가 있다면 요거보다 큰 단계에 있는 J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걸 포함해 가지고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게 바로 뭐냐면 요걸 둘러싸는 거 있죠. 양파 껍질처럼 요거가 바로 웨이블렛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웨이블렛 함수로 가지고 요양률을 또 포함하고 요건 로패스 필터 통과시킨 거라면 하이패스 통과시킨 거 다 해주고 하이패스 통과시킨 것도 해주고 하이패스 시킨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nested space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ft가 vj에 속하면 ft는 또 어디에 속합니까? 요게 v1이면 요게 v2입니다. v2에 요거보다 하이 레졸루션에 속하는 스페이스에 당연히 또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요거 낮은 거는 VJ는 VJ 플러스 1의 서브셋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웨이블렛의 웨이티드 썸으로 가지고 일반적인 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ft가 표현이 되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 요겁니다. 자, 요 V0가 만약에 V0가 있다 하면 요게 이제 로페스 최종적으로 로페스만 통과한 승분이죠. 여기다가 요게 V1이죠. 요게 V1인데 그러면 V0하고 W0하고 디퍼런스 있죠. 차집합. 그러면 요 영역이 되겠죠. 요 영역. 요 영역은 뭐냐면 하이패스 통과시킨 겁니다. 요게 첫 번째 단계에서 요게 하이패스를 통과시킨 성분이 있죠.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V1이 됩니다. V1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뭡니까? V1에 하이패스, 요게 V1에 요거 로패스만 통과시킨 거죠. 그거에 하이패스를 통과시킨 게 W1입니다. W1. 그럼 요게 뭐가 V2가 되겠죠. V2에다가 다시 요게 로패스 필터 통과시킨 거고 W2는 또 하이패스 그걸 다시 더해주면 전체 원래 신호가 이렇게 V0에다가 W0, W1, W2를 이게는 뭐냐면 서로 직교관계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하고 서로 직교관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오사고널 콤플리멘트라고 합니다. 오사고널 콤플리멘트. 서로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를 갖다가 적분하면 0이 되죠. 그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가 직교관계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VJ 플러스 1은 이렇게 VJ에다가
W0에 V0에다가 W0를 더하게 되면 V1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로우 패스 통과시킨 거에다가 하이 패스를 통과시킨 것도 해주고, 다시 또 다음 단계 하이 패스 통과시킨 것도 해주고, 다음 단계 또 하이 패스. 점점 뭡니까? 코러스 정보에다가 디테일 정보를 계속 가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통해 갖고 사진 정보를 갖다가 전송받을 때 처음에 뭐가 조금 그 거친 정보가 사진이 날라왔다가 점점 뭡니까? 디테일한 정보가 점점 가미되면서 화면에 혹시 사진이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거친 정보, 사진 정보 이게 날라오고, 그 다음에 디테일 정보 조금 더 해주고, 또 더 좋은 디테일 정보, 더 세세한 디테일한 정보를 더해주면 원래 데이터가 점차 만들어져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FT가 만약에 VJ1에 속하는 함수가 있다면 일반적인 이 FT를 우리가 pyt하고 이건 로페스 통과시킨 로페스 함수입니다. 로페스 함수에다가 이걸 우리가 스케일링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 스케일링 펑션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VJ 플러스 1이 있으면 VJ1 플러스 1에 있는 스케일링 베이시스 함수가 있겠죠. VJ1이 VJ 플러스 1 영역에서의 그 베이시스 펑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베이시스 펑션을 pyt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FT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속하는 베이시스 펑션, 스케일링 펑션을 스케일링하고 시프트 시킨 거에 선행결합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VJ 플러스 1에 속하는 신호는 요걸 VJ 플러스 1에 속하는 신호를 로우 패스 통과시키고 하이 패스 이렇게 두 단계 필터를 거치죠. 투 채널. 자, 그랬을 때 그거의 로우 패스 필터가 요겁니다. VJ.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하이 패스를 통과시킨 게 요걸 갖다 우리가 필터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VJ 플러스 1에 속하는 신호가 있으면 요거를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통과시킨 게 VJ WJ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다시 더해주면 뭡니까? 다시 VJ가 원래 신호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컴플리먼트, 어사거널 컴플리먼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자, 그래서 FT를 VJ 플러스 1에 속하면 거기에 속하는 베이시스 펑션이죠. 스케일링 함수에 스케일링하고 시프트된 거에 선행결합으로 이 베이시스 펑션에 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VJ 플러스 1은 아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된 거, 요거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거는 다시 뭡니까? 요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걸 자, 요거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사거널 컴플리멘트. 자, 그리고 요거는 정의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J, 2의 J고 아까는 2의 J 플러스 1이었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이패스 된 거, 요거는 웨이블렛 함수죠. J 스케일에 속하는 요거의 선행결합. 그래서 요거는 VJ이고 WJ는 웨이블렛 베이시스 함수입니다. 웨이블렛 펑션입니다. 싸이고 요거는 파입니다. 자, 요거의 선행결합. 그 다음에 요거의 선행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또 요 하나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요거는 뭡니까? J 플러스 1 스케일에서의 스케일링 함수의 선행결합이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VJ에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WJ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시 뭡니까? 예, 요거하고 VJ 플러스 1하고 요게 VJ 플러스 1이죠. VJ 플러스 1이니까 VJ 플러스 1하고 VJ하고 디퍼런스가 요쪽으로 넘기면 차가 되죠. 차가 바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 요 구간의 차가 바로 WJ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V0 하고 W0가 있는데 요게 W1이죠. 요게 V1이죠. V1하고 V0의 디퍼런스가 바로 W0가 돼요. 요 영역만 얘기합니다. 요 영역. 자, 그래서 VJ 플러스 1은 VJ 마이너스 1하고 WJ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VJ가 되죠. VJ하고 WJ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근데 VJ는 또 VJ-1하고 WJ-1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요. 이걸 자꾸 또 VJ-1은 또 뭡니까? VJ-2, WJ-1로 하고 또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V0까지 쭉 가면 이렇게 되겠죠. V0에다가 W0, W1, W2, WJ 이렇게. 자, 요게 뭐가 됩니까? V0, W0가 V1이 되죠. V1은 W1을 더하게 되면 V2가 되죠. V2하고 W2를 더하게 되면 V3가 되죠. 자, 이렇게 돼서 VJ 플러스 1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FT는 요게 V0죠. 요게 V0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게 뭐가 됩니까? 요 안에 게 일반적으로 WJ가 되죠. WJ인데 WJ의 모든 J에 대해서 다 하니까 W0, W1, W2 이게 W 뭡니까?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WJ까지 그죠? 여기 W 모든 J W 0에서 J까지 요 J까지 다 더한 거죠. V0 W0 W1 해갖고 WJ까지 요게 쭉 다 포함된 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웨이블렛 익스펜션을 즉 신호를 갖다 웨이블렛 분해를 하는 걸 갖다 웨이블렛 익스펜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요거는 이 파이t하고 사이t하고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스케일링 펑션이라고 그러고요. 사이t를 웨이블렛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두 개의 페어를 우리가 마드 웨이블렛 웨이블렛을 요거로부터 웨이블렛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모든 웨이블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드 웨이블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파이는 로페스 필터를 통과한 거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요거에 리니어 요거에 시프트 되는 것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웨이블렛 하이패스를 통과시킨 거는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시프트하고 그죠? 요거는 시프트만 하면 되고 요거는 스케일링과 시프트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different scale 그 다음에 요 K가 뭐냐면 로케이션을 나타내 시간의 위치를 나타내죠. K가 로케이션 그 다음에 2의 제이슨 곱하는 거는 스케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로 패스를 나타내고 요거는 하이 패스를 나타냅니다. 하이 레졸루션 요거는 로우 레졸루션.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스케일링 펑션 모든 일반적인 함수는 스케일링 펑션 가장 스케일이 낮은 거죠. 하나만 해서 스케일이 가장 로패스 가장 최종단에서 로패스를 통과한 겁니다. 그죠? 그거 정보고 요거는 하이패스를 통과한 성분들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웨이블렛 펑션, 스케일링 펑션, 요걸 웨이블렛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프레 어널리시스에서는 뭡니까? 뭐밖에 없어요. 요 주파수 정보 J밖에 없죠.
K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예, J 가지고 주파수 정보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그런데, 자, 하루 웨이블렛은 아주 단순하죠. 0과 1 사이에 파이 t, 마드 웨이블렛의 로페스를 나타내는 그 스케일링 펑션은 0과 1 사이에 그냥 1만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웨이블렛 함수인 파이 t는, 사이 t는 0과 1 사이에 1, 그 다음에 0과 2분의 1 사이에 1, 2분의 1과 1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그래서 요게 웨이블렛입니다. 그죠? 작은 작은 웨이브를 웨이블렛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웨이블렛 아주 이렇게 요 하나만 탁 있는, 올라갔다 탁 떨어지는 요 웨이블렛이 하루 웨이블렛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하고 차를, 신호가 조지면 요게 1,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곱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그 디퍼런스, 절반 신호의 절반에 대한 디퍼런스를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전체의 평균을 취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average, 이거는 difference 또는 detail.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원 픽셀 이미지에 대해서 하면 0과 1 사이에 그냥 뭡니까? 그냥 0과 1 사이에 그냥 1이 있는, 1이니까 그냥 화이트죠. 값이 1이면 화이트, 값이 0이면 검정색이잖아요. 그죠? 0과 1 사이에 이렇게 1이란 값이 있는 거니까 한 개 그냥 화이트 이미지가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뭡니까? V0에 속하는 거죠. 가장 로 패스에 해당되는. 그래서 요 함수로 가지고 V0에 속하는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파이 제로잖아요. 그죠? 여기 파이 t잖아요. 여기 파이 t니까 파이 t로 가지고 V0에 속하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웨이블렛은 그래서 뭡니까? 요거는 뭐냐면 파이 V1에 속하는 거죠. 아까는 V0였고요. 요거는 V0에 속하는 거고, 요걸 절반으로 나누면 V1은 절반씩 존재하는 거죠. 0과 2분의 1, 2분의 1과 1 사이 이렇게 신호를 두 개를, 시간축을 두 개를 이제 쪼갤 수 있죠. 주파수가 커졌으니까. 자, 요렇게. 그래서 요 V1에 속하는 하루 웨이블렛은 이제 요거는 뭡니까? 스케일링 펑션이죠. 스케일링 펑션 두 개로 조지겠죠. 자, 요렇게 2분의 1, 0과 1 사이를 요거 0과 2분의 1 사이만 1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과 1 사이에 1이 있는 요 두 개의 스케일링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V1에 속하는 스케일링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V0는 V1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요 놈은 아까 요 2분의 1짜리 두 개 더해주면 요 함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요거를 가지고 요 두 개를 합치면 아까 V0에 속하는 스케일링 함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는 뭡니까? 이제 2 스케일 2입니다. 스케일 2로 가게 되면 2의 2승이니까 4개로 0과 1 사이를 4분의 1씩 쪼개는 거죠. 4분의 1씩 쪼개는 거니까 4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이건 일반적인 제인데요. 4분의 1이면 0과 1, 요 0이고 요 1이 여기가 되겠죠. 1이 돼갖고 요게 4개가 이렇게 스케일링 펑션 4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제입니다. 그래서 몇 개인지 알 수 없는데 이게 계속해서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0과 1 사이에 요런 것들이 계속 시프트된 게 여러 개 나타나겠죠. 그래서 VJ-1은 VJ의 요 놈은 요거의 슈퍼셋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VJ, 요거는 뭡니까? V2, V1에 되겠고요. 요거는 V 뭐에 속하겠습니까? V2에 되겠죠. V2, 요게 V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V2는 V1은 V2에 속하겠죠. 왜?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요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거 두 개 더해주면 요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것도 두 개를 더해주면 아까 V0에 속하는 스케일링 펑션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V1을 V2가 점점 뭡니까? 파인한 디테일이 되고 이쪽으로 올수록 거친 디테일, 이쪽으로 갈수록 파인한 디테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죠. 0과 1 사이에 1이고 이게 스케일링, 마더 스케일링, 하루 마더 스케일링 펑션입니다. 0과 1 사이에 1이죠. 자, 그 다음에 VJ에 대한 스케일링 펑션은 2의 J, X, -I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 I는 0에서 2J-1개 그죠? 시프트 되는 게 J가 1이라고 하면 4개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노테이션을 요게 뭐냐면 J 스케일에서 I만큼 시프트 됐다. 요 표시인데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앞에 게 스케일이고 뒤에 게 시프트 슈퍼스크립트하고 서브스크립트를 갖다 그냥 서브스크립트만 나타낼 이렇게 어떤 교과서 이렇게 나타낸 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V0에 대한 웨이블렛 펑션, 이거는 V1에 대한 웨이블렛 펑션, 이거는 V2에 대한 웨이블렛 스케일링 펑션, 이거는 V3는 몇 개 나타납니까? 2의 3승계는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양파 껍질처럼 V0, 요거만, 요거 V00 제한, 요거만 W0가 되고, 요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W0, V0 합치게 되면 V1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아까 계속 설명했죠. 마더 웨이블렛, 요거는 0과 2분의 1 사이에 1이고, 2분의 1과 1 사이에 마이너스 1입니다. 원점이 이쪽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 x 이게 스케일링 펑션하고 웨이블렛 펑션 두 개를 곱하면 0과 1 사이에 1인 거하고 그 다음 0과 1 사이에 절반은 1이고 절반은 2분의 1이고 이 두 개를 서로 곱해갖고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 함수를 곱해갖고 요게 0이라는 게 아니고 요 두 개를 곱해갖고 적분이죠.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 0과 2분의 1 사이에 적분하면 1이고 2분의 1과 1 사이에 적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 두 개를 곱해갖고 적분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두 개 함수 간에 이너 프로덕트를 합니다. 내적. 함수의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계산한 거 있죠. 그것처럼 함수의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했을 때 0이 되면 이 두 개 함수가 서로 직교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직교, 어사거널. 자, 마더 웨이블렛이고, 그 다음에 이 W, 아까 요 V0에 대한, V0에 대한 베이시스 펑션은 뭡니까? 파이, 그거로 파이 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거 W0만 가지고 이걸 나타내는 베이시스 펑션은 그 싸이입니다. 싸이가 되고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게 뭘 나타냅니까? WJ를 나타내는 WJ에 대한
베이시스 펑션입니다. WJ에 대한 베이시스, 스케일 제로 J에 대한 스케일링 베이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요게 이제 아까 뭡니까? 가장 로우 스케일이 낮은 거죠. 스케일이 큰 거죠. 가장 스케일이 큰 거. 로우 레졸루션이고, 요거는 스케일이 이제 한 단계 커진 거죠. 스케일이 작아진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요게 뭡니까? V1의 베이시스 펑션은, 요거, 스케일링 펑션, 요거의 스케일링 펑션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J가 1이 들어야 되겠죠. 요게 V1이니까. J가 1 들어가니까 파이 2t-k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베이시스 펑션은 요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페스만 통과시킨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하이패스를 통과시킨 W1은 요게 바로 뭐냐면 베이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 0과 2분의 1 사이에 요거, 그 다음 2분의 1과 1 사이에 요렇게 1-1 나타나는 자, 그래서 베이시스 펑션은 WJ는 요거고, 그 다음에 VJ는 요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3는 V2의 W2, 그죠? 요 두 개의 orthogonal complement,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의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요게 3이죠. 3이니까 8개 있는 거죠. 요거의 선형 결합으로 가지고 요게 속하는 함수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요거는 V2W2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V2는 요거죠. 4개 있는 거죠. 4등분하죠. 0과 1 사이를 4등분한 거, 4분의 1씩 1이 나타나는 거 요거 함수하고, 여기 V2죠. 그 다음에 W2는 뭡니까? 0과 4분의 1 사이에 1-1이 분갈에 나타나는 요거 외벌 함수, 요거 4개. 요거의 선형결합,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가지고 나타내도 되고, 또는 요것만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요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V2는 다시 V1, V2는 V1, W1, 그죠?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V1은 V0, V0, W0. 요 더하게 되면 요게 나타나죠. 요 두 개를 빼게 되면 요게 나타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1D 하드 웨이블렛은 여기 가장 낮은 단계죠.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이렇게 키워나간 거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스케일링 펑션, 여기 웨이블렛 펑션. 자,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요게 우리가 가장 레졸루션이 낮은 겁니다. 레졸루션이 가장 낮은 게 9735라는 신호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로페스 필터, 요거 평균치 한 거, 요거 평균치 한 거, 84 로페스. 그 다음에 하이패스는 요거 디퍼런스, 요거 디퍼런스치 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단계는 뭡니까? 요거에 대한 로페스 필터, 하이패스 하면 되죠. 요거 로페스 하면 6, 하이패스 하면 하이패스는 요 디퍼런스 하면 4를 2로 나눠주면 2죠. 자, 그래서 평균치하고 요거는 하이패스가 없죠. 왜냐면 원래 신호니까.
원래 신호에다가 하이패스, 로패스. 이게 첫 번째 로패스, 첫 번째 단에서 로패스, 하이패스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로패스, 하이패스를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호를 보내게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로패스 신호를 이제 우리가 송신하죠. 그 다음에 요거 하이패스 된 거 보내죠. 그래서 U2, 그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두 개로부터 요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U2, 1, 마이너스 1을 보내게 되면 요 정보를, 자, 요거 두 개 가지고 요거 만들 수 있죠. 왜? 요거 두 개 간에 뭡니까? 더해주고 빼주면 되죠. 더해주면 요게 나오죠. 요걸 빼주면 요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요겁니다. 요거에서 요걸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9, 그 다음에 요거 더해주면 9, 그 다음에 요거 9, 3이 나오죠. 요 9, 3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빼주면 7, 그 다음에 뭡니까? 5가 되죠. 그래서 더해준 거에서 9, 3, 빼준 거에서 7, 5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 신호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9735를 아까 했던 거를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9735라는 원래 신호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자, 아까 요게 속하는 지금 요게 베이시스 펑션, 스케일링 펑션이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죠. 왜냐하면 신호가 4개니까 신호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 단계죠. J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2에 2승이 돼갖고 4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케일 2에서의 스케일링 펑션은 베이시스 펑션 요게 4개 있다고 그랬죠. 그죠? 4분의 1, 0과 4분의 1 사이에 1인 거, 4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1인 거, 4분의 1에서 4분의 3에 1인 거, 4분의 3에서 1 사이에 1인 거요. 이게 베이시스 펑션이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단계. J가 2일 때 베이시스 펑션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게는 9를 곱해주고, 그죠? 웨이티드. 요게는 7을 곱해주고, 요게는 3을 곱해주고, 요게는 5를 곱해주면 9735라는 요거의 웨이트 값이 바로 요 9735라는 샘플이 디지털 신호가 주어지면 여기에 9를 곱해주고, 여기는 7을 곱해주고, 여기는 3을 곱해주고, 이걸 5를 곱해주면 원래 신호의 아날로그에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베이시스 펑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9, C0, C02, C1, 2, C2, 2, C3, 2, 여기 5가 된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9735를 나타내는 거 얘기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V2는 V1, W1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에글렛 트랜스폼 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8411이 나왔죠. 그죠? 841-1 나온 거 있죠. 9735 가지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우리 분석하면 841-1입니다. 841-1로 나타낸 겁니다. 요거네. 그죠? 841-1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V2는 V1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요거 84. 그 다음에 W1은 요거니까 1-1. 요거 두 개를 요거로 가지고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했죠. 벌써 1-1로. 자, 그 다음에 아까 실제로 우리가 전송하는 거는
신호를 가도 웨블렛 트랜스폼은 6, 2, 1, 마이너스 1로 1,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랬죠. 네, 6, 2, 1,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웨블렛 트랜스폼은 6, 2, 1, 마이너스 1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아래쪽은 요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하이패스 된 거는 웨블렛 함수 요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2분의 1씩 신호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스케일링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요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요거 이렇게 대주면 원래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1,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웨블렛 트랜스폼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는 어떤 신호냐면 FFT 가지고는 이렇게 바뀌는 신호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웨블렛 트랜스폼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팍 뛰는 거 있죠. 이런 건 언제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정전되는 거죠. 파워라인이 정전이 되게 되면 갑자기 뭐 나타나다가 갑자기 뭐 신호가 낙뢰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죠? 서지 발생한 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팍팍 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언제 발생했느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웨블렛 트랜스폼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웨블렛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을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고장난 부분에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디스컨티뉴이티가 나타나는 데가 바로 고장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스트 신호가 주어졌을 때 이게 건사된 웨블렛 트랜스폼까지 하루 웨블렛까지 했을 때 건사된 신호고요. 건사된 신호인 건데 어느 게 더 디테일한 게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요거죠. 요거는 굉장히 뭡니까? 6이죠. 6이니까 2의 6승이죠. 0과 1 사이를 2의 6승으로 쪼개가지고 그거로 가지고 분석하니까 이거 뭐 거의 보이지 않죠? 컨티뉴스한 신호처럼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요거의 스케일을 2배로 높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텝 함수가 좀 나타나고 있죠. 요거는 또 요거에 또 2배로 높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요렇게 스케일 요 신호가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게 4번째, 요게 5번째, 요게 6번째를 했을 때 거의 원래 신호 모양 똑같죠. 요건 이제 3번째, 요건 2번째, 요건 1번째. 그 다음에 한 개의 DC 값으로 아까 그 전체 신호 확 바꾸는 걸 나타내려고 하니까 평균값이 그냥 돼버리겠죠. 평균값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요거에 평균을 지었을 때 값이 뭐가 나오죠? 그 평균값이 바로 뭐가 되니까 요거 아까 뭐 0.1 정도 되나요? 요거 된다. 요거는 이거로 계산함수 요거 0과 요거 두 개의 막대로 가지고 아까 그 신호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절반의 평균이죠. 요거는 아랫담 나머지 절반의 평균이죠. 요거는 4분의 1씩 구간을 쪼갰을 때 평균값이 되겠죠. 요거는 뭡니까? 8분의 1 쪼갰을 때 그 8분의 1 구간에서 평균값이 여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뭡니까? 요거 하이패스를 통과시킨 성분입니다. 하이패스를 통과시킨 건데 여기서 지금 막 하이패스 통과된 그걸 한 번 더 요겁니다. 요게 하이패스 통과된 게 있는데 한 번 더 하이패스를
요게 한 번 더 한 거죠. 요거에 하이패스를 한 번 더 하면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하이패스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필터 뱅크로 가지고 할 때 여기에서 스케일 한 단계 높은 그 스케일이 작은 거죠. 스케일이 작은 성분을 다음 하이패스, 요게 하이패스, 요게 로패스입니다. 로패스 하이패스 하게 되면 한 단계 스케일이 커진 CJ, DJ가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여기 마이너스 n 된 거는 뭐냐면 로패스 하이패스를 그냥 뭡니까? 그냥 어떻게 한 거죠? 앞에 있는 걸 맨 뒤로 보내고 맨 뒤에 있는 샘플을 맨 앞으로 보내고 거꾸로 플리핑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구현할 때 어떤 건 또 H1N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마다 좀 다릅니다. 하여튼 우리가 필터 보통 설계할 때 마지막 대칭적으로 우리가 대칭적으로 리니어 피즈가 되기 위해서는 필터가 대칭적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H1-N이나 H1N이나 거의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로패스 여기 로패스 통과시키면 이거 하이패스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아래쪽, 위쪽 이렇게 두 단계 서브밴드로 나누는 걸 우리가 서브밴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이즈 성분이 많고 여기는 원래 여기는 인포메이션이 많고 여기는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사실 보내지 않아도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래 신호를 복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아까 내가 미리 얘기를 다 했습니다. 84의 평균, 그죠? 요거는 35의 평균, 요거는 97의 디퍼런스, 빼가지고 평균을 취한 거, 요거는 요거 두 개를 빼가지고 평균을 취한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 단계가 요게 레볼이 J 플러스 1이니까 더 뭡니까? 하이 레졸루션 영역입니다. 고주파가 더 높은 고주파 신호가 있는 거죠. 요걸 하이패스, 로패스 통과시키고 로패스에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시 또 한번 로패스, 하이패스 해서 이렇게 CJ 플러스 1이 CJ가 되고 그 다음에 CJ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갈수록 아주 로패스 성분만 계속 살아남는 부분이 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파이 t 스케일링 펑션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가 바로 뭡니까? 하이패스 통과시키는 걸 갖다가 웨이블렛 펑션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두 개 간에 뭡니까? 요거 두 개 간에 평균을 취했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간에 또 평균을 취하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간에 평균을 취하죠. 그러면 중간에 샘플 하나 더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로패스 통과, 하이패스, 로패스 대역을 절반만 통과시켰으니까 샘플이 3개 나오죠. 요거 평균, 요거 평균, 요거 평균 3개 나오는데 중간에 있는 샘플은 뭡니까? 첫 번째 샘플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운 샘플링 해야 되죠. 중간에 있는 샘플은 요거 두 개 간의 평균을 취하면 없어지고 83만, 그리고 요거 두 개 평균, 요거 두 개 평균을 우리가 계산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가 더 있겠죠. 요거 평균, 요거 평균, 요거 평균, 그죠? 근데 7하고 3 평균 취하면 중간에 거는 우리가 다운 샘플링 하게 되니까 요걸 없애버렸죠. 84.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두 개 간의 디퍼런스, 요거 두 개 간의 디퍼런스, 요거 두 개 간의 디퍼런스 값이 하나 더 있겠죠. 요걸 없애버린 거죠. 다운 샘플링 했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두 개 간의 평균을 취한 게 요거 두 개 간의 평균. 근데 샘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운 샘플링 할 필요가 없는, 다운 샘플링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 요걸 나타내요. 예, 요걸 나타내요. 요거. 맞습니까? 예, 6을 요 6, 예, 6을 나타내는 거죠. 요게 6 웨이트를 주게 되면 요 값을 요 신호 모양이 이렇다는 거죠. 6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나타내는 게 요겁니다. 그죠? 예, 요거 웨이블렛. J0일 때 로패스, 하이패스죠. 하이패스 요 신호로 요걸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샘플이 있으면 요거 두 개의 평균을 취한 게 요거 두 개의 디퍼런스를 해갖고 1을 나눠준 게 요거죠.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쭉 주어지면 더해갖고 2 나눠줄 거, 빼갖고 2 나눠줄 거, 더해갖고 요거에 더해갖고 2 나눠준 거, 빼갖고 2 나눠준 거,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 게 에버리지고 그 다음에 빼가지고 2 나눠준 걸 디테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겠죠. 자, 이게 한 번 웨블렛 로패스 하이패스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패스만 통과시킨 걸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고 하이패스 통과시킨 게 뒤로 보내 이렇게 리어레인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로패스 통과시킨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하이패스 로패스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다시 요거 두 개의 평균 취한 거, 요거의 디테일 취한 거, 요거 평균 취한 거, 요거 디테일 취한 거. 이렇게 또 한 단계 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뭡니까? 로패스 통과시킨 거 앞으로 리어레인지 이거 보내고, 그 다음에 요거 또 다시 뭡니까? 한 번 더 로패스 하이패스 통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호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웨블렛 트랜스포머는 자, XX 하고 이렇게 값이 주어지면 웨블렛 트랜스포머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웨블렛 트랜스포머 개수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웨블렛 우리가 신호가 주어지면 이렇게 웨블렛 트랜스폼 된 정보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하르웨이 그 스케일링 펑션하고 웨블렛 펑션이 아까 베이시스 펑션이 된다고 그랬죠. 오사고날 베이시스가 되는데 아직 오소노말이 아닙니다. 크기가 1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기를 1로 만들어주면 오소노말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다. 아까 주어진 요 함수에다가 스케일링 펑션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요거에 적분해갖고 dx 평균을 적분해하면 1이 된다 입니다. 요게 바로 스케일링 펑션입니다. 요거 적분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평균을 취했죠.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분석할 때는 2분의 1, 그 다음에 1, 개수가 1, 1이죠. 그리고 합성할 때는 요게 2분의 1을 갖다가 했으니까 뒤에는 그냥 1, 1 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2분의 앞쪽에는 2분의 1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할 때 합성할 때는 그냥 1, 1 개수를 1, 1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한 거나 여기서는 뭡니까? 분석할 때나 합성할 때나 다 루트 2분의 1씩 곱해줍니다. 필터 개수에다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성할 때도 루트 2분의 1 요걸 똑같은 걸 쓰게 되니까 요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죠? 2분의 1에 1, 1 이렇게 되니까 아까
분석할 때 개수의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주고 합성할 때는 그냥 1, 1 이렇게 해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구현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양쪽에다가 분석하는 필터나 합성하는 필터에다 각해 루트 2분의 1씩 곱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2분의 1 합성할 때는 2분의 1을 안 곱해주는 거 이렇게 하는 상관없습니다. 자, 거기 반해서 하루 웨이블렛 아주 가장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도비치라는 그 분이 만든 웨이블렛은 4개죠. 그 웨이블렛 그 필터 그 웨이블렛 함수가 다 뭐냐면 짝수개입니다. 개수가 짝수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6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도비치 웨이블렛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하는 필터는 반대죠. 로페스 해갖고 다운샘플링 한 걸 다시 이제 업샘플링하고 합성기에 로페스, 여기 합성기에 로페스, 합성기에 하이패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이걸 한 번 더, 요거 CJ-1, DJ-1을 합성하게 되면 CJ가 나오죠. CJ에 그 다음에 보내온 DJ 분석한 DJ를 다시 더하게 되면 CJ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계속 디테일한 정보를 계속 가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래 신호를 가장 마지막에는 원래 신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로패스가 하이패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1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걸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로패스, 하이패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탠다드 방법부터 두 가지 방법 다 설명하는데요. 자, 조금 이제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탠다드 방법은 먼저 수평 방향에 먼저 웨이블렛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걸 먼저 수평 방향에 대해서 다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방향으로 다 모든 로에 대해서 다 한 걸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방향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다 해가지고 2차원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취하는 게 스탠다드 방법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보통 표준적인 방법인데 그 다음에 난 스탠다드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2차원 데이터가 주어졌죠. 2차원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자, 먼저 뭡니까? 요거에 2개씩 해갖고, 평균, 디테일, 평균, 디퍼런스, 그죠? 평균, 디퍼런스, 평균, 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에 대한 평균, 디퍼런스, 평균, 디퍼런스, 평균, 이게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취합니다. 이거 다 취했겠죠. 그리고 나서 리어레인지, 즉 뭡니까? 로패스 통과한 거, 하이패스 통과한 거 쫙 모을 수 있겠죠. 이래 놓고 거기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막아 놓고 다시 이제 뭡니까? 자, 한 번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죠? 한 번 통과시킨 거니까 다시 뭡니까? 요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요 로패스 통과된 거에 대한 뭘 하죠? 다시 요거 2개씩 묶어가지고 2개씩 묶어가지고 로패스 그러니까 평균 그 다음에 디테일 평균 디테일 이래가지고 이걸 계속 해갖고 2개가 이렇게 2개가 나올 때까지 로패스 하이패스 요거 나올 때까지 요걸 계속 수평 방향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나오겠죠. 요쪽만 로패스 나오고 나머지는 다 하이패스 그죠. 요거에 대한 하이패스 그 다음에 요 2개에 대한 하이패스가 또 2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4개에 대한 하이패스가 또 요 4개가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결국 로패스는 이쪽에만 쫙 모이겠죠. 그 다음 하이패스, 요건 다 하이패스를 통과시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걸 이제 뭡니까? 칼럼 방향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평균 디퍼런스 나오겠죠. 이걸 갖다 끝까지 평균 디퍼런스 두 개 나올 때까지 계속 칼럼 방향으로 계산을 요것도 다 하겠죠. 다 계산을 그 결과가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수직 방향의 로패스, 수평 방향의 로패스는 여기만 있겠죠. 이거는 수평 방향의 하이패스, 수직 방향의 하이패스, 이거는 수직 방향의 하이패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주어진 걸 수평 방향으로 로패스, 하이패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뭡니까? 요거만 뭡니까? 다시 로패스, 하이패스 하면 되겠죠? 로패스, 하이패스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요걸 갖다 쭉 반복해갖고 수평 방향으로 로패스, 하이패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리어레인지 데이터 조지면 요거죠. 리어레인지 됐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가장 마지막에 뭡니까? 로패스만 남은 게 여기 쫙 모아지겠죠. 수평 방향에 웨블리 트랜스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쫙 모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겠죠. 수직 방향의 이제 웨블리 트랜스폼을 이제 취하겠죠. 자, 아까 수평 방향 로패스 취한 거 갖다가 수직 방향으로 취하고 나면 원래 여기 이제 그림을 여기 배치를 갖다 거꾸로 했기 때문에 여기를 했는데 실제는 뭐 여기를 해도 뭐 그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이 사람 지금 구현한 거는 요 정보가 요쪽에 가게끔 이제 그래프를 그림을 갖다가 나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마지막 요게 낫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모든 걸 갖다가 뭡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원 하루 웨블렛 한 걸 갖다가 1D 베이시스 펑션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나타낸다고 하면, 자, 1D에서는 자, 파이 00가 요거죠. 그 다음 사이 00가 요거고, 그 다음에 사이 01 요거 잘못됐죠. 11입니다. 그죠? 스케일 1에서 이것도 잘못됐네요. 사이 1에서 제로가 되겠죠. 사이 1에서 제로, 사이 1에서 1. 이거 잘못됐습니다. 1, 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V2에 속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V0, W0, W1에 속하는 이 함수들로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요거로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4개로 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는 그 베이시스 펑션은 우리가 1차원의 베이시스 펑션을 가지고 2차원의 베이시스 펑션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여기 있는 거죠. 아우터 프로덕트 해석을 취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 파이 00하고 여기에 파이 00죠. 요 두 개의 아우터 프로덕트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1,
수직 방향도 1, 수평 방향도 1이니까 요 두 개를 꼭 아웃 프로덕트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체가 그냥 1이 되겠죠. 예, 플러스 1이라는 뜻입니다. 자, 2차원으로 나타낸 베이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건 1차원의 베이시스 펑션 두 개를 아웃 프로덕트 취하게 되면 예, 요 면적이 전체가 1인 거죠. 자, 거기에 반해서 자, 요거 파이 제로제로하고 사이 제로제로하고 파이 제로제로하고 요거의 아웃 프로덕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예, 여기에서 1이고 요 절반 면적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베이시스 펑션이 요거 두 개의 아웃 프로덕트, 요거 두 개의 아웃 프로덕트. 예.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간의 또 아웃 프로덕트는 모양이 조금 이렇게 또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2D 하드웨어 그거 스탠다드 방법에 대한 베이시스 펑션은 2차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베이시스 펑션은 이렇게 16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요게 로패스만 통과시킨 거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만 통과시킨 게 요게 되겠죠. 그죠? 자, 거기 반해서 아까 non-스탠다드 방법은 뭐냐면, 자, 먼저 수평 방향의 디컴포지션을 먼저 합니다. 이거는 각 로우에 대해서 수평 방향의 디컴포지션을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평 방향을 하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에 분석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평 방향을 다 했죠. 수평 방향을 다 하고 난 뒤에 여러 단계에 대해서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다 여러 단계를 또 한꺼번에 다 했잖아요. 요거는 뭔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먼저 뭡니까? 두 개씩 채가지고 평균, 디퍼런스, 평균, 디퍼런스, 그죠? 계산을 했죠. 자, 그리고 이건 수평 방향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직 방향을 이제 해야 되겠죠. 요거 두 개 간에, 그죠? 평균, 디퍼런스. 요거 두 개 간에 평균, 디퍼런스. 요것도 합니다. 평균, 디퍼런스. 그죠? 디퍼런스. 그 다음에 요거는 하이패스니까 하이패스 그대로 그냥 사실 요거 두 개 간의 차와 합과 차를 계산한 부분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똑같이 했죠. 자, 여기도 했다는 표시죠. 에버리징과 디퍼런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을 아까 모읍니다. 수평 수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로페스 성분들이 나타나겠죠. 여기 있는 요것들을 쫙 앞쪽으로 다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다 가져와. 이쪽에 있는 것도 여기로 가져오고 이쪽에 있는 것도 위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4분면에 1/4분면에 다 모이겠죠. 자, 이게 이제 한 단계 한 겁니다. 그죠? 한 단계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린 색깔이 됐어.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수평, 수직, 이제 다시 웨블레 트랜스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제 요쪽에만 로페스 통과시킨 성분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서 나타낸 건데요. 자, 이게 수평 방향의 예, 웨블렛 트랜스폼을 했죠. 이렇게. 바로 요거 이제 아까 위치를 거꾸로 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요게 되겠습니다. 자, 예,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은 네, 이것도 거꾸로 했기 때문에 네, 요게 나타나. 자, 그래서 여기에 수평, 예, 수직, 수평, 수직, 예, 또 수평, 수직 여기 나타나.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원 스케일링 웨블렛 펑션은 로우 패스 통과한 거, 요 기호가 뭘 나타내냐면 요 앞에 있는 파이에 요 x가 들어가고요. 뒤에 있는 파이에 y가 들어간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phi x, psi y. 예, 요 두 개의 함수의 곱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스케일이 j죠. 예, 요거는 y는 하이패스를 통과시키고 x는 로패스를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같이 j입니다. 그죠? 여기 j고 그 다음 shift는 같이 k입니다. 예. 요 k고 앞에는 k고 뒤에는 예, f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shift x의 shift 예. 그 다음에 y의 shift 되는 양을 예, 이렇게 jkf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의미는 요거 의미는 low, high. 요거는 low, low. 예, 수직 수평이 다 low 패스. 요거는 low, high. 이거는 뭐죠? 수평 그 수직 방향만 high 패스. 요거는 수평 방향만 high 패스. 요거는 수직 수평이 다 high 패스. 즉 대각선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non-standard 방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 아까 아우터 프로덕트를 채가지고 해보면 아까 모양하고 조금 이제 다르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거는 2차원 DFT, 2차원 DFT에 대한 식이 이렇게 수평 방향이 m, 픽셀 수가 n개 있고 수직 방향의 픽셀이 n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DWT고 요거 인버스 DWT는 요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의미가 요 i가 뭘 나타내냐면 horizontal, vertical, diagonal 해서 여기에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 개가. 요거는 로패스 통과시킨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V0에 되겠습니다. V0.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W0, W1, W2 해갖고 모든 하이패스 성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것처럼 로패스 여기 수평 방향 여기서는 거꾸로 했네요. 칼럼 수직 방향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수직 방향을 먼저 로패스 하이패스를 하고 여기 로패스네요. 여기 하이패스. 그 다음에 요거는 로패스 하이패스를 갖다가 다 또 로패스 하이패스를 하죠. 예, 이렇게 또 우리가 웨블렛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요게 로패스죠. 요거는 보통 안 하죠.
요거는 막바로 요거 하나만 끄집어내고 요걸 다시 로페스 하이패스하고 그 다음에 요쪽 로페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걸 웨이블렛 트랜스폼이라고 이걸 웨이블렛 패킷 트랜스폼이라고 좀 다른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웨이블렛 분석을 하게 되면 계속 뭡니까? 요거 이렇게 수평 방향의 하이패스, 수직 방향의 하이패스, 수직 수평의 하이패스 됐죠. 그러면 요걸 다시 또 이렇게 또 쪼개죠. 그리고 요 로페스 된 거죠. 요게 첫 번째 단계에 요게 첫 번째 단계, 요게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요걸 갖다가 다시 또 로페스 하이패스 그죠? 이렇게 계속 나눠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합성하는 과정이죠. 맨 아래쪽에 있는 로페스 성분 요거죠.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직 방향, 수평 방향, 다이거널 성분의 하이패스 성분을 더해주죠. 그리고 업샘플링 해갖고 합성하는 그 각각에 대한 필터 있죠. 그리고 로페스, 이거는 로페스, 하이패스, 로페스, 하이패스에 대한 그걸 통해 이렇게 반대 과정을 해주고 다시 업샘플링 해주고 로페스, 하이패스, 로페스를 해주고 다시 또 해주면 원래 값이 원래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웨이블렛 트랜스폼에는 뭘 하냐면 우리가 웨이블렛 트랜스폼 했을 때 가장 어디에 노이즈가 많이 있겠습니까? 이쪽, 그죠? 요 하이패스 된 여기에 거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제거할 때, 그 다음에 영상 압축입니다. 영상 압축은 뭡니까? 정보가 다 어디 있다고 했어요. 요게 정보다, 요 정보를 중시하고 나머지는 대충 우리가 중요한 정보만 취해가지고 넣어주면 아주 적은 데이터로 우리가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미지 퓨전. 이미지 퓨전은 뭐냐면 우리가 적외선 야간에 찍은 사진 있죠. 그거는 완전히 뭐 대충 우리가 윤곽선만 나타나겠죠. 그죠? 그 흑백 영상에다가 그 다음에 실제 찍은 영상하고 이미지를 퓨전, 합치는 거죠. 합치는 어떤 영상 그 뭐죠 로봇 컨트롤할 때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갖다가 합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적외선 센서로부터 받은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받은 이미지 있죠. 그 두 개를 합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미지 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두 개 정보를 합친 것 상에서 뭐가 우리가 검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미지 퓨전. 우리 그 로봇 컨트롤 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 인식이죠. 영상 인식은 뭐냐면 우리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 할 때 영상 정보에서부터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사람이고 어디가 나무고 어디가 도로고 뭐 이런 거 영상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하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그림을 산을 그리면 산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한 10개를 탑 랭킹 후지산 뭐 또 우리 백두산 그 다음에 몽블랑산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산 10개 대표적인 산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토끼를 내가 그리면 토끼에 대한 영상을 갖다 10개 정도 토끼에 대한 좋은 그림 10개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이미지 매칭과 리트리벌 이런 어떤 거에서 우리가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해서 웨이블렛 트랜스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